미국 플로리다의 작은 마을. 평화롭게만 보이는 이곳에서 리사의 삶은 매일이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5살 된 아들 제이콥은 희귀 질환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은 물론 간단한 움직임조차 힘겨워했습니다. 호흡기와 각종 의료 장비가 그의 곁을 지키고 있었지만 그것이 제이콥의 생명을 붙잡아주는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리사는 하루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제이콥은 선천적으로 폐 기능이 약하고 근육 조직이 빠르게 약화되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병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아 효과적인 치료법을 찾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리사는 매주 아들을 병원에 데리고 갔지만 돌아오는 말은 늘 비슷했습니다. 희귀 질환이라 아직 치료법이 없습니다. 관리를 통해 악화를 늦추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비용이 많아 치료비 부담이 클 겁니다. 다른 재단이나 지원 기관을 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리사는 이미 재단과 정부 기관에 여러 차례 도움을 요청했지만 제이콥의 상태가 특별히 심각한 사례로 분류되지 않아 지원받을 가능성은 희박했습니다. 결국 그녀에게 남은 것은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막막한 현실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제이콥이 침대에서 힘겹게 엄마를 불렀습니다. 엄마, 숨 쉬기 힘들어. 리사는 황급히 산소 마스크를 확인하며 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매일 약해져가는 제이콥의 모습을 보며 그녀는 자신도 조금씩 무너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무언가 다른 방법이 있어야 해. 그날 밤 리사는 절망 속에서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희귀질환 치료, 외국 의료 시스템, 저렴한 치료비 등의 키워드로 검색하며 밤을 새웠습니다. 수많은 광고와 희망을 약속하는 정보들 속에서 그녀는 지칠 대로 지쳐 있었지만 손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의 눈에 한 블로그 글이 들어왔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라는 문구가 적힌 글이었습니다. 한국은 의료 시스템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외국인 환자도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엔 믿기 힘들었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미국에서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너무 이상적으로 들렸습니다. 그러나 글을 계속 읽으며 관심이 생겼습니다. 글에는 한국에서 치료를 받은 외국인 환자들의 성공 사례가 나와 있었습니다. 심장수술, 정밀 진단, 재활치료 등 미국에서는 높은 비용 때문에 포기했던 치료를 한국에서는 훨씬 저렴하게 받을 수 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최신 의료 장비와 전문 의료진에 대한 설명도 있었습니다. 정말 한국에서 치료 가능할까? 리사는 반신반의하면서도 한국 병원 여러 곳에 이메일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제이콥의 병력과 자신의 절박한 상황을 담아 이메일을 작성했습니다. 이건 정말 마지막 희망일지도 몰라. 며칠 동안 답장을 기다리는 동안 리사는 무력감을 떨쳐내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불안이 커졌습니다. 이메일이 도착하지 않으면 어떡할지, 가능성이 없다는 답변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계속해서 그녀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몇 주 후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서 답장이 왔습니다. 제이콥의 상태를 검토한 결과 치료 가능성이 보입니다. 다만 추가 검사를 위해 한국으로 오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저희가 최대한 돕겠습니다. 리사는 그 답장을 읽고 손이 떨렸습니다. 아무도 가능성을 말해주지 않았던 상황에서 처음으로 치료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들이 곧 그녀를 덮쳤습니다. 항공료, 치료비, 머무는 동안의 생활비 등 모두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습니다. 리사는 가까운 친구와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몇몇은 기꺼이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이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리사, 확실한 거야? 한국까지 가는 건 너무 무모하지 않아? 그곳에서 실패하면 어떻게 하려고? 주변의 걱정에도 리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제이콥을 살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요. 저는 무엇이든 해볼 겁니다. 마침내 리사는 제이콥과 함께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 내내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면 제발 무언가 달라질 수 있기를.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리사는 예상치 못한 풍경에 압도되었습니다. 공항은 크고 세련되었으며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무거운 짐을 옮기느라 애를 먹던 리사에게 한 공항 직원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짐이 많으신데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 친절함에 리사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늘 도움을 요청해야 겨우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서울 도심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보이는 깨끗한 거리, 높은 빌딩, 질서정연한 교통 시스템 등은 그녀를 또 한 번 놀라게 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그녀는 긴장과 기대가 교차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호텔처럼 고급스러운 병원 로비와 분주히 움직이는 의료진들, 그리고 유창한 영어로 그녀를 안내해주는 간호사까지 모든 것이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제이콥의 상태를 검토한 의사는 진지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리사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국에서는 들어보지 못했던 위로의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정은 이제 막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병원 진료 외에도 한국의 낯선 환경에 적응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소통해야 하는 과제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낯선 땅에서 얻은 작은 친절들은 그녀의 희망을 조금씩 키워주었습니다. 그녀와 제이콥 앞에는 예상치 못한 도전과 희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리사는 제이콥과 함께 서울의 병원에 도착한 순간 예상치 못한 풍경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고급스럽게 꾸며진 병원 로비와 분주히 움직이는 의료진들, 그리고 무엇보다 질서, 정연한 분위기가 그녀를 압도했습니다. 공항에서 느꼈던 세련됨과 체계적인 인상이 병원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리사는 마치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며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희망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리사 존슨 씨, 맞으시죠? 접수대에서 미소를 띤 직원이 다가와 친절히 말을 걸었습니다. 유창한 영어로 자신을 소개하며 안내하는 직원의 태도는 리사의 긴장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었습니다. 아이를 병실로 옮기던 간호사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제이콥에게 말을 걸며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제이콥,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모두 너를 잘 도와줄 거야. 간호사의 따뜻한 말에 제이콥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리사는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눈물이 터져나올 것 같았지만 제이콥 앞에서 담담하려 애썼습니다. 아이 앞에서만큼은 강해져야 해.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진료를 맡은 의사는 차분하고 진지한 태도로 제이콥의 상태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검사 일정과 치료 계획을 조목조목 설명하며 리사가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했습니다. 오늘 필요한 모든 검사를 진행한 후 결과를 분석해 맞춤형 치료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의사의 신뢰감 있는 설명은 리사의 불안을 조금씩 잠재웠습니다. 미국 병원에서 느꼈던 냉담함과 비효율적인 태도와는 너무나 다른 체계적이고 따뜻한 접근 방식이 그녀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검사는 철저하면서도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초음파, 혈액 검사, MRI 등 다양한 절차가 불필요한 대기 시간 없이 순조롭게 이어졌습니다. 리사는 병원의 효율적인 시스템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예약만으로 몇 주를 기다려야 했고 긴 대기 시간과 높은 비용에 지쳐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와 비교해 한국 병원의 시스템은 마치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기다림이 아닌 치료를 위한 시간이 우선되는구나.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병원 관계자가 리사를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받은 리사는 오랜만에 긴장을 조금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님, 한국에서는 외국인 환자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치료비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직원의 배려 깊은 설명은 리사에게 또 다른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병원이 재정적인 문제나 행정적 도움에 대해 이토록 신경 써준 적이 없었기에 그녀는 이곳에서 느낀 따뜻함과 체계성의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내가 선택한 이 여정이 옳았을지도 몰라. 그녀는 가슴 한편에서 솟아오르는 작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첫날은 마냥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병원 근처에서 숙소를 예약하고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일조차 익숙하지 않은 문화와 언어의 장벽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제이콥의 저녁 식사를 해결하려고 들어간 한 음식점에서 그녀는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메뉴판이 온통 한글로 적혀 있어 무엇을 주문해야 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낯선 글자들 앞에서 망설이던 그녀에게 식당 직원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필요한 걸 도와드릴까요? 아이가 드실 만한 음식을 추천해 드릴게요. 직원은 유창한 영어로 메뉴를 설명하며 삼계탕을 추천했습니다. 이건 한국식 닭고기 스프 같은 음식인데 부드러워서 아이가 먹기에도 좋을 거예요. 리사는 그의 배려 덕분에 한결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따뜻한 향이 코끝에 스며들었을 때 리사는 이곳에서 자신과 제이콥이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느꼈습니다. 음식을 맛보며 그녀는 오랜만에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엄마, 맛있어. 제이콥이 기운 없는 목소리로 웃으며 말했다. 그의 말을 들은 리사는 잠시 모든 걱정을 잊고 함께 미소 지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리사는 침대에 몸을 뉘이고 오늘 하루를 곱씹어 보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첫날은 놀라움과 새로운 경험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느낀 체계적인 시스템과 사람들의 따뜻한 태도, 그리고 그녀를 도와준 낯선 이들의 친절함까지 미국에서의 무력함과 좌절이 조금씩 희미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여기가 우리에게 정말 새 출발의 시작일지도 몰라. 그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한편 제이콥은 병원에서 검사를 마치고 병실에서 편히 쉬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편안한 모습을 오랜만에 본 리사는 눈물을 흘릴 뻔했습니다. 한국에 오길 잘했어. 그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미국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소식을 전한 리사는 병원의 시스템과 사람들의 배려에 대해 썼습니다. 한국은 정말 놀랍습니다. 의료진과 시스템 모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효율적이에요. 제이콥에게 드디어 희망이 생긴 것 같아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치료가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리사는 여전히 걱정이 많았지만 동시에 무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제이콥의 손을 꼭 잡고 그녀는 다짐했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곳일 거야. 내가 너를 위해 끝까지 싸울게. 리사의 한국에서의 여정은 단순히 치료를 받는 것을 넘어 그녀와 제이콥 모두에게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여는 문이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리사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에 희망을 품고 있었지만 처음 겪는 문화와 언어의 차이는 그녀에게 예상치 못한 난관이 되었습니다. 병원 안에서는 모든 것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이었으며 의료진의 세심한 배려 덕분에 제이콥의 치료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병원 밖에서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낯선 환경에서 리사가 느끼는 작은 불편들은 점점 쌓여갔고 그것은 곧 그녀의 마음속에 작은 오해와 불신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제이콥의 치료 일정이 없는 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휴식을 취하기 위해 병원 근처의 카페를 찾은 리사는 간단한 식사와 커피를 주문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카페에 들어선 순간부터 그녀는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벽에 붙은 메뉴판에는 한글로만 메뉴가 적혀 있었고 리사는 글자 하나를 제대로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난감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다가 결국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저기 혹시 영어 메뉴판이 있나요? 직원은 그녀의 말을 듣고 잠시 머뭇거리더니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는 곧 다른 손님에게 시선을 돌려버렸습니다. 리사는 순간적으로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느꼈습니다. 미국에서 경험했던 차별과 배척의 순간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결국 외국인은 환영받지 못하는 건가? 그녀는 서둘러 카페를 나와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온 리사는 여전히 그 카페에서의 일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녀는 병실 한쪽에 앉아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친절한 나라라는 말이 사실이었을까? 처음에는 다들 나와 제이콥을 잘 도와주는 것 같았는데 어쩌면 그건 표면적인 친절이었을지도 몰라. 리사는 카페에서의 경험을 떠올리며 점점 한국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리사는 제이콥의 약을 처방받기 위해 병원 인근의 약국에 갔습니다. 처방전을 건네고 약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그녀는 약사와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약사가 그녀의 한국어 발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잠시 난감한 표정을 지었고 그 순간 리사는 어제의 카페 일이 떠올랐습니다. 여기서도 나를 외국인이라서 무시하려는 걸까? 리사는 다시 한번 마음이 굳어지며 약국을 빠져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약사는 곧바로 차분한 목소리로 다시 설명을 시작했고 손짓과 그림까지 활용해 약의 복용법을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약사의 세심한 태도에 리사는 자신이 또 한 번 오해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그녀의 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뿐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한국어를 잘 못해서요. 리사의 말에 약사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외국분들께도 제가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리사는 약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한국 사람들에 대해 가졌던 편견을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약사의 진심 어린 태도는 그녀에게 큰 위안이 되었고 그날 저녁 그녀는 스스로를 돌아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마 어제의 카페 직원도 나를 무시한 게 아니라 단순히 언어 문제 때문에 어려워했던 게 아닐까? 며칠 후 병실에서 또 다른 따뜻한 순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이콥과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던 한국 아이의 부모가 리사에게 다가와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혹시 병원 생활에서 불편한 점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리사는 그들의 진심 어린 제안에 당황스러우면서도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리사에게 병원의 시스템과 규칙, 그리고 생활 팁을 하나하나 설명해주며 그녀의 긴장을 덜어주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외국인을 도와주고 싶어 하지만 가끔 언어나 문화 차이 때문에 오해가 생기기도 해요.
시간이 지나면 더 잘 맞춰갈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의 말은 리사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한국 사람들의 진심과 따뜻함을 다시 한번 느꼈고 스스로 한국에 대해 품었던 불신과 오해를 하나씩 풀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리사는 용기를 내어 다시 그 카페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한글 메뉴판을 보며 손가락으로 직접 메뉴를 가리키며 주문을 했습니다. 같은 직원이 그녀의 주문을 받고 밝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이 메뉴요. 외국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메뉴입니다. 리사는 그제야 직원이 이전에 보여줬던 무심해 보였던 태도가 영어로 능숙히 응대하지 못할까봐 긴장해서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무시가 아니라 단지 언어와 문화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리사는 병원 숙소로 돌아와 일기를 쓰며 오늘 있었던 일을 기록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따뜻하고 배려 깊어요.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대한 두려움과 작은 오해들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진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리사는 점점 한국에서의 삶에 적응해 갔습니다. 병원 안팎에서 경험하는 사람들의 배려와 도움은 그녀와 제이콥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이콥의 상태가 점점 호전되고 있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큰 용기를 심어주었습니다. 이제 리사는 이곳이 단순히 치료를 위한 장소가 아니라 자신과 제이콥에게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곳이라는 확신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제이콥의 치료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지 몇 주가 지났습니다. 병원에서는 최신 의료 장비와 세계적 수준의 치료법을 통해 제이콥의 상태를 세심히 관리했습니다. 처음 치료를 시작했을 때보다 훨씬 밝아진 제이콥의 모습에 리사는 종종 조용히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질 것 같아. 작은 목소리로 리사에게 웃으며 말하던 제이콥의 얼굴은 한층 건강해 보였습니다. 그 말은 리사가 그동안의 고통과 불안을 잊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리사는 한국에서의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 선택이었는지를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제이콥의 치료 경과를 꾸준히 점검하며 리사에게 치료 계획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제이콥은 치료에 잘 반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관리와 재활치료가 필요하지만 지금까지의 회복 속도는 매우 고무적입니다. 담당 의사의 긍정적인 말을 들을 때마다 리사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미국에서의 절망적인 진단과 달리 한국에서의 치료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순탄하게만 흘러가진 않았습니다. 치료 중간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제이콥이 새로운 약물의 부작용을 보였던 날, 리사는 밤새도록 아이의 곁을 지키며 마음을 졸였습니다. 의료진이 즉각 대응하며 상황을 안정시켰지만 리사의 가슴은 한동안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문제도 리사의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하지만 병원은 외국인 환자를 위한 복지, 프로그램과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며 리사의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리사 씨, 병원에서 일부 치료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절차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리사는 의료진의 배려와 병원의 지원에 깊은 감사를 느끼며 한국이 단순히 치료를 받는 곳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생활이 안정되어 갈수록 리사는 병원 밖에서의 삶에도 점차 익숙해져 갔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기만 했던 거리와 사람들, 그리고 문화가 이제는 그녀에게 따뜻하고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매일 아침 병원 근처의 작은 빵집에서 제이콥이 좋아하는 간식을 사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 되었고, 병원 주변 공원에서 제이콥과 산책하며 한국의 자연을 만끽하는 시간이 그녀와 제이콥 모두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특히 병원에서 만난 한국 아이의 부모와의 인연은 리사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종종 리사와 제이콥을 초대해 식사를 함께하며 한국 문화를 알려주고 생활의 팁을 공유했습니다. 리사 씨, 혹시 한국 음식을 좋아하시나요? 이건 건강에 정말 좋은 음식이라 제이콥에게도 좋을 거예요. 리사는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낯설었던 한국 음식을 조금씩 익숙하게 받아들였고 그들의 배려 깊은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어느 날 그 부모는 리사에게 따뜻한 손편지를 건넸습니다. 리사 씨, 당신은 정말 강한 분입니다. 제이콥이 더 빨리 회복될 수 있었던 건 당신의 사랑과 노력 덕분입니다. 여기서의 시간이 당신과 제이콥에게 좋은 추억이 되기를 바랍니다. 리사는 그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낯선 땅에서 이렇게까지 환영받고 진심 어린 응원을 받을 수 있으리라곤 상상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의 따뜻함에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마침내 제이콥의 치료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병원은 이 특별한 날을 축하하기 위해 작지만 따뜻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제이콥은 정말 놀라운 아이입니다. 치료 과정 내내 잘 견뎌줬고 앞으로도 더 나아질 겁니다.
어머님도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두 분이 함께 해내신 결과입니다. 담당 의사와 의료진의 말에 리사는 감격스러워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이콥과 저는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이 은혜를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병원을 떠나던 날, 제이콥은 작은 손으로 리사의 손을 꼭 잡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길가에 나무짚을 주워들고 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리사는 그 순간 한국에 오기로 한 자신의 결정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졌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얻은 건 단순히 건강만이 아니야. 희망과 새로운 시작을 배웠어. 리사는 제이콥과 함께 서울의 한 공원을 찾았습니다. 제이콥은 점점 건강을 되찾아가며 스스로 걷는 법을 익혀가고 있었습니다. 나무짚을 만지며 웃고 작은 걸음을 내딛는 아이를 보며 리사는 마음속 깊이 다짐했습니다. 이곳에서 배운 따뜻함을 절대 잊지 않을 거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자. 며칠 뒤 리사는 공항에서 미국으로 떠날 준비를 하며 병원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했습니다. 여러분의 도움 덕분에 저와 제이콥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도 언젠가 다른 누군가에게 이런 희망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말을 들은 한국 부모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리사 씨와 제이콥은 이미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되었을 거예요. 미국에서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공항에서 출발 대기 중인 리사는 노트북을 열어 블로그에 마지막 글을 작성했습니다. 한국은 제게 기적과도 같은 나라였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제이콥의 건강뿐 아니라 사람들의 따뜻함과 새로운 희망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삶의 어려움에 부딪혔다면 저처럼 용기를 내어 새로운 기회를 찾아보세요. 기적은 우리가 용기를 낼 때 찾아옵니다. 리사와 제이콥의 이야기는 온라인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희망을 전했습니다. 그들의 여정은 단순한 치료를 넘어 사람들 간의 연대와 따뜻함이 가진 힘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습니다.